변리사 시험의 꽃은 결국 2차 시험이거든요. 2차 시험. 그래서 2차 시험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특히 요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차 기간에 어떻게 공부했고 이어서 기득 기간에 또 어떻게 공부했고 이렇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2차 시험 점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차 시험을 이번에 합격한 점수가 평균 57.44점으로 합격을 했는데요. 이제 특허는 58점, 민사소송은 62.33점, 상표는 52점 받고 디자인보호법은 56점으로 받았는데요.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제가 일단 2019년도 처음에 종합반 들으면서 기초 GS는 한번 들어봤었기 때문에 저는 기초 GS는 넘겼었고요. 넘기고 바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사례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현중 변리사님이랑 김영남 변리사님 그 사례 강의를 기본적으로 듣고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강의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리는 따로 녹음을 해서 자기 애를 재우거나 이런 시간에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전 GS 인터넷 강의로도 주로 많이 듣고 또 쓰고 그랬었는데 실전 GS 해설하는 부분도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대부분 3-40분 되는 게 많아가지고 3-40분이면 그 실전 GS 강의를 빨리 들어서 한번 듣고 그럼 그게 결국 또 복습이 되더라고요. 이게 시각적으로 보는 공부랑 청각으로 들어서 다시 제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는 거랑 생각보다 되게 다른 효과를 가져오니까 저는 그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또 민사소송법은 두 분의 강사님께 제가 따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최영덕 교수님의 기본 강의를 들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 강의를 듣고 실전 GS는 네 분 거를 GS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강의를 직접 가서 들을 수도 있었는데 처음 2차를 처음 봤을 때는 직접 가서 들을 시간이 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좀 부족했어가지고 혼자 집에서 시간 맞춰서 쓰고 인터넷으로 첨삭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혼자 불안할 때가 많았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느껴야만 되는 건가라는 불안함이 많았는데 또 제가 결과가 나다 보니까 그 불안함과 걱정은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첨삭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또 저는 1차 때 조문특강 조현중 변리사님, 김영남 변리사님 조문특강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2차 공부할 때도 계속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문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고 또 암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게 잘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정말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혼자서 궁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 2차 과목에서 암기는 판례조차도 되게 디테일하게 저는 나중에 결국 암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엔 이해 중심으로만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두 문자로 돌아가고 그럼 두 문자를 외워야 될 때 어떤 주제가 이 문제에서 이슈로 나왔을 때 그 두 문자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해당되는 테마랑 스토리를 만들어서 혼자 계속 생각을 하고 하니까 한 번 그렇게 기억이 된 건 안 까먹었었거든요. 나중에 예를 따로 들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암기 방법을 만드시면 최대한 시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선택 과목은 디자인 보호법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진입할 때 김영남 변리사님 디자인 보호법 안 하시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했던 기본 과목 강의를 듣고 나중에는 그냥 실전 GS만 계속 풀어보는 방향으로 시간은 많이 안 들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재를 쓰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으신데 저는 문제의 소재를 0.5점이라도 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쓰셨으면 좋겠고 짧게는 2줄 그래도 3-4줄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 암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해만 해서 대략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점차 다른 친구들 쓰는 모범 답안을 보니까 굉장히 정확한 단어들을 다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다 언급하기 위해서는 두 문자를 썼고 그 두 문자 암기가 계속 안 되면 스토리텔링을 저만의 방식대로 만들어서 암기를 하고 또 검토를 쓸 때도 항상 김영남 변리사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판례 문구가 길면 나눠서 검토를 쓰시는 거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 기억해서 검토를 판례 문구를 이용해서 하고 상표는 사안포섭이 워낙 중요하니까 검토 사안포섭을 거의 판례 내용 쓴 만큼을 썼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좀 손이 빠른 편이어가지고 항상 실전 GS 쓸 때는 처음에는 16페이지 쓰다가 17, 18 쓰다가 저 이번 시험 볼 때는 21페이지씩을 썼었거든요. 근데 21페이지를 제가 어떻게
쓰지 맨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실전 가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글씨가 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되니까 막 극박해져가지고 엔돌핀이 솟아난 장점도 있지만 일단 많이 쓰게 되면 제가 마음이 편했어요. 이 시험 점수를 기다릴 때 교수님께서 아 얘는 삼시는 써도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게 가능하시다면 양을 늘려서 좀 쓰는 방법을 평소에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육아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셔갖고 실전 GS 같은 걸 이런 걸 집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쓰기 공부를 학원 현장 학원 안 오고 온라인 그러니까 집에서 쓰기를 하고 이런 계획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실천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잘 쓰기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저도 인터넷 강의 실전 GS 쓸 때 처음 2차 쓸 때는 많이 실패했었거든요. 많이 실패했는데 제 아이가 발을 붙잡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 아이를 냅두고 혼자 독서실에 앉아 있는데 절대 안 쓰게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처럼 육아하는 상황은 아니시지만 저의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꼭 지켜서 했었고 이런 것들을 자기 개인의 사정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찾으셔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는 무조건 하나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저는 그래서 주로 새벽에 공부를 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시간에 몽롱한데 일단 써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뭔가 간절함이 하나 딱 생길 만한 거를 종교가 됐든 종교는 없었지만 기도도 하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말해서 간절함을 가져라라는 거고 세게 말하면 간절하지 않으니까 안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하면 다 집에서도 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변리사님께서도 2차 공부 방법 팁 좀 주세요. 저는 육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GS를 현장에서 무조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쓰면 절대 안 쓰기 때문에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쓰기를 하는 걸 무조건 봐야지 쓰기 때문에 현장 GS 위주로 동차 때는 들었습니다. 저는 동차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동차 시기를 무조건 어떻게든 깨져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나중에 기득이 돼서도 그게 내가 동차에서 실패한 원인이 뭔지 분석할 수 있고 좀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동차 시기를 절대 버리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동차 시기에 처음에 주현중 변리사님 기초 GS 들을 때도 처음 썼을 때 50점 만점에 5점이 나왔어요. 그거 보고 되게 정말 이게 동차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더니 제가 특허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50점의 점수를 취득했고 평균이 커트라인 근처로 갔던 걸 보고 기득에서는 분명히 다음번에 무조건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2차 시험 공부 방법에 앞서 2차 시험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2차 시험은 단순 암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지는데 인풋은 이제 자기가 외운 거 암기 위주로 하는 거고 아웃풋은 이제 암기를 꺼내는 과정인데 저는 채점 하시는 분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웃풋을 보고 실력을 측정하지 인풋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웃풋을 무조건 실력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쓰기를 많이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쓰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되게 보기 좋게 가독성이나 글씨체는 어떻게 논리적인 흐름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지 그리고 내가 아는 걸 어떻게 최대한 잘 꺼내서 잘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동차 시기 공부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특허법은 조현중 변리사님 기초 GS, 실전 GS를 들었고 상표법은 이제 기영남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표법 들으면서 좋았던 점이 상표는 되게 법리가 몇 개 없어서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게 되게 난감합니다. 기영남 변리사님께서 이제 사안포섭이랑 판례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되게 범위를 잘 알려주셨고 덕분에 제가 동차 기득 모두 상표법이 50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은 기본 강의랑 사례 강의 이렇게 심화 강의 이렇게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는 최영덕 박사님의 실전지스 A형 수업이었거든요. 그분이 15명만 받고 개인적으로 첨삭을 되게 잘 해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분께 이게 답안지가 맞냐는 식의 되게 안 좋다는
혹평을 들었는데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그분께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목차는 어떻게 최대한 관련 논점을 다 엮어야 되는지 이런 점을 잘 배웠고 이걸 민특상 모두에 적용시켜서 이번 시험에서 제가 민특상 모두 그 결정적인 답을 하나씩 틀렸거든요. 그 다른 합격자분들과 비교했을 때 3점 이상이 차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57.66점으로 커트라인에서 2.4점 위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 과목은 연력학을 했는데 연력학은 기본 강의랑 백제만 하고 동차 때는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기본 강의만 대충 듣고 봤더니 페일이 떴어요. 그 기득 때는 그냥 그 점을 보완해서 문제랑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더니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1차 시험처럼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를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격자들의 이제 시중에 널리 알려진 합격 수기,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고 어떤 식으로 판례를 서술했더니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지표랑 그리고 기출 문제 위주로 GS보다는 저는 기출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는 그 교수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묻는 바를 분석할 수 있고 실전 GS나 기출 GS 이런 부분은 강사님들만의 특정한 시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되게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저는 시험 직전까지 기득시험을 시작하면서 기출문제만 거의 한 10번을 넘게 목차를 잡은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나름 득점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정현 변리사님 하신 말씀은 또 많이 써라 요거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준비되고 쓸게 이렇게 하시는데 준비되고 쓰려면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차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효정 변리사님도 마찬가지로 많이 쓸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에 비해서 그래도 경험치가 조금 딸린다고 생각을 해서 2차 시험 공부 방법 면에 있어서 그래서 두 분이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제 동차 기간 때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임했는지 아니면 좀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는 특허 상표법은 일단 조현중 변리사님, 김영남 변리사님,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실전 GS 다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써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동차 기간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왜냐면 일단 쓰려면 암기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1차 치고 나면 아무것도 암기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약간 간절하고 좀 뭘 쓰려고 이제 의지를 가져도 진짜 아는 게 없어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현장에서 가서 그래도 다 같이 이제 강제적으로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쓰게는 되거든요, 뭐라도. 그래서 꼭 전 동차 기간에는 무조건 현장에서 가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또 동차 기간은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엄청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암기를 처음부터 계속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이 진짜 너무 많아요. 민소법도 진짜 많고 특성도 진짜 많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를 해도 다 될까 말까 한 시험이라서 처음 3월 시작해서부터 기초 GS를 들으면서부터 계속 암기를 시작을 하셔서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암기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저는 두 문자랑 굉장히 안 맞는 성격이어서 저는 좀 이해 위주로 암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판례를 암기할 때는 일단은 판례에서 설치하는 논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거는 무조건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 그 워딩을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외우게 되면 너무 두 문자처럼 외우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전체적인 문장 흐름을 조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교수님이 채점을 하실 때도 그 판례가 있냐 없냐 그걸 보고 채점을 하실 텐데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세부적인 워딩 차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장 흐름이 비슷하게 되면 이제 교수님이 보실 때 이걸 썼구나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전체적인 문장 흐름이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하도록 외우는 걸 중요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학설도 이제 학설명이나 아니면 그 논거만을 외우려고 했고 자세한 워딩을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외우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외울 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차 기간에는 암기되어 있는 것도 없고 좀 쓰기도 진짜 많이 힘들고 또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기 때문에 많이 지쳐요. 그래서 좀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훨씬 동기부여도 잘 되고 그래서 같이 좀 암기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스터디에서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과목이 3개가 있잖아요. 특상, 민소. 이제 보시면 민소는 최고점이 거의 70점대, 특허는 60점대, 상표는 50점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가장 동차의 핵심 전략 과목은 민소법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민소가 워낙 이제 장벽도 높고 어렵고 양도 많기 때문에 이제 동차 기간에는 좀 공부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민소가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이제 점수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좀 민소에서 고득점을 하시는 걸 전략으로 세우셔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특상은 조금 민소보다는 덜 공부를 하고 민소에서 고득점을 받으셔서 합격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동차 합격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실전 GS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논점을 찾는 거나 아니면 이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들었는데, 아까 이정현 변리사님께서도 최영덕 박사님 실전 GS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영덕 박사님 실전 GS 들었었는데, 그때 저도 엄청 깨졌었거든요. 좀 암기 위주로만 답안지를 작성하고 논리적인 흐름 이런 거는 좀 제가 그때 많이 미흡하던 시기라서, 근데 이제 그렇게 깨지면서 좀 어떻게 논리적으로 써야 할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답안지를 어떻게 갖춰야 할지 많이 배우면서 좀 답안지의 인상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은 이제 생동차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민사소송법 점수가 75점이라고 하셨죠? 75점이면 거의 민소 수석에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생동차인데 민소를 저렇게 잘하셨어요. 동차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민사소송법 때문이에요.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민소하다가 보니 특허 상표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최승윤 변리사님께서는 민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서 초고득점까지 나오셨네요. 네, 합격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생동차, 기득, 삼시 분들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들어보셨어요. 네, 특히 2차 시험 3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2분은 현장 와서 꼭 써야 된다. 그리고 1분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첨삭으로 했지만 반드시 썼다, 간절하게.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게 공통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수험가에서 판례를 답안지에 써야 되는데, 그 답안지에 판례를 쓸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암기해서 써야 되는지, 특히 판례를 원문 그대로 써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판례를 원문 그대로 써야 된다? 아니다. 좀 압축해서 써야 된다. 본인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이정현 변리사님 한번. 네. 저는 민특상 모두 판례 원문에 가깝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암기도 두 문자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키워드를 위주로 한다고 해도 거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현출할 수 있게, 모든 단어들이 다 나올 수 있게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썼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원문에 가까우면 최대한 교수님들이 키워드 채점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점수 누락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제 주변에 그냥 키워드만 압축해서 쓰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뭔가 최대 점수가 뭔가 한정되는 느낌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또 박상보 변리사님 58기 합격하신 제 친구분이신데, 그분도 저랑 같은 말로 특허든 뭐든 판례 원문에 가깝게 쓰는 게 득점에 유리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례 원문에 가깝게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반대 의견 있으세요? 소수 의견? 있으세요? 두 분도 똑같이. 우리 생동차님은 그래요? 별개 의견 가볼게요. 저도 이정현 변리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완벽하게 외워서 쓰면 좋겠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판례도 많고. 그래서 너무 이제 암기량이 많아서 이제 키워드만 외우면 안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키워드만 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논점이나 그런 걸 거의 다 맞춘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이제 판례 원문을 그대로 외우시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키워드, 아까
제 얘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키워드 위주로 외우고 이제 전체적인 문장 흐름이나 문장 구조를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제 다른 논점이나 뭐 답을 맞추는데 더 집중하셔서 거기서도 점수를 얻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상 진짜 전체 원문을 암기하기가 거의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원문 최대한 복붙하자였고 다른 한 분은 반대 의견 아니라 하셨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반대 의견 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자. 두 분 다 합격하셨기 때문에 뭐 두 분 다 정답이신 것 같고요. 다수 의견은 뭘까요? 지금 3명이거든요. 나머지 한 분이 원문에 가깝다라고 하면 그게 다수 의견, 아니다 하면 소수 의견이 되겠죠. 일단 삼시 입장에서 또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원문대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GS 채점 받아보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쓰셨네요. 이런 부분이 좀 비문이네요. 이런 것들을 아마 첨삭 받으실 수도 있는데 판례도 키워드만 만약에 2개, 3개를 외웠다가 나 그때 가서 내가 말을 지어서 써줘야지 하다 보면 그때 약간 주춤주춤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또 좀 흘러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춤주춤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으려면 일단은 원문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안정적이고요. 힘들지만 하실 수 있다면 S급, A급 판례들 또 S급, A급은 원심 판례까지 좀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훨씬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동차분께서는 키워드와 함께 그 순서도 맞춰서 쓰셨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요. 원문에 가깝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수 의견이 빨리 원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 나왔네요. 자신 있으면 원문 그대로 쓰고 시간 좀 부족한 우리 동차분이시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판례 원문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흡사하게 흐름과 키워드를 강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득 이상이다 라고 하면 최대한 원문 가깝게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생동차 내년에 1차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 준비하실 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아주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공부 방법이랑 2차 시험 공부 방법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 궁금한 건 어떤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기초 GS를 수강하시거나 뭐 사례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중국 강의 수강하시거나 1차 강의, 2차 강의 상관없이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어떤 복습 방법 이게 좀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인터넷 강의든 현장 강의든 수강한 다음에 어떻게 복습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경험담 부탁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복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시간이 적은 상황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1, 4, 7, 14 이런 것들도 혹시 아시나요? 그런 방법도 막 되게 떠돌잖아요. 하루 다음날 보고 4일 뒤에 보고 일주일 뒤에 보고 그것도 제가 엑셀을 만들어서 막 해봤어요. 해보고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치 공정을 짜듯이 해봤었는데 그것도 되게 일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일이 되고 시간이 잘 안 맞고 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고 그래서 일단 자기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은데 147 그런 방법들이 가능하시다면은 강의를 듣고 다음날 내가 전날 수강했던 것들 밑줄 쳤던 것들이라도 한번 30분 안에 쓱 보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좀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일단 강의 빨리 들으면서 머릿속에 리갈 마인드를 빨리 세우자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녹음이나 이런 게 하다면 그거를 하면서 그냥 길에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계속 듣자 이렇게 하면서 복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1차는 어쨌든 문제풀이를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진도에 맞춰서 객관식 문제만 많이 푸는 방향으로 복습을 했고 그래서 점차 오답 노트 정리하면서 양을 계속 줄여나가고 또 그러면 또 최종 정리 강의 들으시다 보면 A4 4장 뭐 10장 안에 정리가 되는 것들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하면 내가 굳이 기본 강의를 내 계획에 따라 복습은 못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2차 때 훨씬 암기가 쉬우실 것 같고 저처럼 불가능하신 분들은 좀 양을 줄여가면서 복습을 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우리 이효정 변리사님께서 지금 녹음 2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요. 왜냐하면 제 강의를 녹음해서 또 들어줬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녹음하는 방식 한번 네.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녹음 잘못하면 잡음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육아하시니까 애기가 밥 줘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네. 있으니까 팁 한번 부탁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녹음이 안 되게끔 네. 돼 있어서. 일단 제일 많이 들었던 것은 실전 GS 녹음을 많이 했었는데 핸드폰을 그냥 옆에 두고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녹음을 할 상황에 되게 잡음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되게 적은 소리로 녹음이 되니까 최대 볼륨을 해놓고 듣다 보면 삑 소리 나긴 하죠, 놀라고. 근데 그거는 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대신 꼭 이제 뭐 저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 용량이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다 들으셨으면은 또 삭제하고 그런 건 잘 했습니다. 변리사님. 저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우리가 뭐 모든 학원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녹음 프로그램을 킬 수가 없어요. 녹음 프로그램을 키면 동영상 플레이가 재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 말고 이제 컴퓨터랑 녹음기를 이격해서 네. 녹음하시다 보니까 잡음 들어가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고, 또 지금 우리 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육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남성분도 육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수강생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제 강의만큼은 녹음 파일을 전달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게요. 제가 녹음 파일을 전달을 드리면 뭐 잡음 같은 건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상표법만큼은 그렇게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변리사 스쿨 홈페이지라든가 카카오톡 채널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갖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마음 같아서 남기도 대신 해드리고 싶고요. 마음 같아서 이해도 대신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강의 드리고 자료 드리고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오늘 이제 너무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녹음 파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한정, 제 강의 한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정현 변리사님께서 또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의 수강 후 일단 그 내용을 최대한 그날 이해해버린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붙잡고 어떻게든 1회독이 늦더라도 이해를 마치고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암기할 부분은 앞서 변리사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녹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했어요. 이제 뭐 버스 타고 가거나 이동하거나 뭐 밥을 먹거나 뭐 샤워하고 나와서 뭐 잠자기 전에 그냥 뭐 폰에 약간 내가 오늘 뭘 공부했는지 약간 단어 같은 걸 나열해서 혹은 문장을 뭐 복붙을 해서 대충 한 30분 정도 계속 암기할 수 있게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게 반복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굉장히 심플하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투리 시간에 주로 어떤 걸 공부하셨을까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같이, 민법, 1차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 산재법, 이런 경우에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 이런 거 되게 오답이 많이 나오는 그런 객관식 선지를 약간 노트나 휴대폰에 적어 놓고, 절대 안 틀리게 계속 봤던 것 같고, 2차 위주로는 이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점만 이름만 적어놓고 보면서 바로 학판검을 떠올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책을 펼쳐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복습 방법을 이용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정현 변리사님은 1회독이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이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완전 반대거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만 되면 되고 이제 저는 꼼꼼한 1회독보다는 조금 다회독을 선호하는 성격이라서 저는 전체적인 1회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보는 거랑 또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거랑 또 이게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1회독을 하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으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그렇게 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공부하는 방법을 주로 택했었고요. 그거는 이제 뭐 민법뿐만 아니라 특상 D 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회독하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게 회독수가 진짜 쌓이다 보면 이게 시간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뭐 회독하는 게 좀 오래 걸리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회독수 쌓아가다 보면 진짜 금방금방 되거든요. 이제 사람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꼭 이제 계속적인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1차, 2차 둘 다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2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기본서 회독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조금 중요시 하셔서 좋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분의 변리사님께서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복습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좀 공부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고요.